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 수학의 행렬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행렬 곱은 왜 특이하게 정의하고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스웍스 코리아의 여동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요.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렬 곱셈의 정의가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어떤 쓸모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행렬 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행렬 1, 2, 3, 4,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자, 행렬의 곱을 정의하는 방식은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 그리고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열을 가져와서 매적을 취해주고 각각의 열 번호와 행 번호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네, 최종 결과물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이렇게 행렬의 곱을 정의한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우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래와 같은 방식의 요소별 곱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별 곱을 보시면은요, 여기 1, 2, 3, 4, A, B, C, D가 있다고 하면 결과물로서 1A, 2B, 3C, 4D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요소별 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상 요소별 곱이 더 표준으로 두는 게 쉽고 직관적인데 굳이 복잡하게 내적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올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내적을 이용해서 정의한 행렬곱을 표준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 나름대로의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내적 연산자와 내적 피연산자의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결과다.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용성에 대해서는 내적을 이용해서 행렬 곱을 정의하면 선형 변환으로서의 행렬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유용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행렬의 곱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렬과 벡터의 곱셈을 이해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행렬을 각 행으로 쪼개서 보는 것이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적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행렬이 해주는 일은 각각의 행의 역할을 가지고 쪼개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행은 같은 역할을 하죠.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벡터 xy라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 스칼라 값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y라는 벡터 입력을 받고 어떤 함수로서 행벡터가 작용을 해서 스칼라 출력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행벡터는 사실상 함수와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y라는 걸 벡터로 입력받고 x 플러스 2y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보통 f라고 쓰니까 f라고 쓰고 그 안에 xy 벡터를 넣어주면은 자, xy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는 숫자의 나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 2도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벡터로 쓸 수 있겠죠. 나열이니까. 대신 우리가 출력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 x와 y의 1배, 2배 한 것을 더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1, 2가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와 내적 xy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y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 함수라는 역할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앞에 오는 1, 2 벡터는 이렇게 뒤집어서 써주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뒤집어서 써줄까요? 그건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을 취해준 것인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 함수로 기능하는 벡터와 연산을 받는 벡터를 구별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서의 벡터를 행벡터와 열벡터로 각각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게 행벡터와 열벡터의 역할을 구별해 주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역할을 하는 벡터를 구별하다 보니 행벡터와 열벡터로 구별하게 되었고, 자, 걔네들을 나열을 이렇게 쌓아주다 보니까 행렬로 구성이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점은 내적을 정의하기 위한 연산자로서의 벡터, 그것을 행벡터로 써주고 여러 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행벡터들을 쌓아주다 보니 그것이 행렬이 됐고, 행렬의 곱은 내적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우리는 연산을 위한 연산자로서의 벡터와 피연산자로서의 벡터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행벡터와 열벡터를 이용했다 라는 점은 사실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다 보니 이와 같은 행렬 곱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렬의 곱셈을 이해하는 방법은 앞에 곱해진 행렬을 열로 쪼개보게 되면은 열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a, b, c, d, x, y 곱해가지고 ax 플러스 by랑 cx 플러스 dy가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행렬의 열들을 가지고 벡터를 쪼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이 열 벡터를 유지시키면서 보다 보면은 앞에 있는 열 벡터의 x배, 뒤에 있는 열 벡터의 y배가 되면서 더해지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아까 봤을 때 행벡터를 가지고 봤을 때랑 열 벡터를 가지고 봤을 때 결과는 똑같은데 이 행벡터를 끄집어내게 주게 되면 뭐가 좋을까? 바로 행렬에 쓰임새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쓰임새냐면 행렬이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이라는 것과 선형 변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만,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2차원 공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차원 실수 공간도 벡터 공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 2차원 실수 공간에 한정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기하학적으로 선형 변환이라고 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변환 전과 변환 후에 봤을 때요. 자, 원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격자들 간의 그 격자의 형태가 일자 직선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격자 간의 간격이 균등해야지 선형 변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이 선형 변환의 예시는 여기 2-311이라는 행렬을 가지고 선형 변환시켜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부교재 자료를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슬라이더를 움직여 주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행렬의 선형 변환 모습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존의 벡터 공간을 자,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선형 변환이고 이것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기저 벡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기저 벡터라고 하는 것은 눈금의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x방향으로 가는 기저 벡터가 기존에 하나 있고요. y방향으로 가는 기저 벡터가 있죠. 각각을 벡터로 쓰면 10, 01인데, 자, 2-3, 11이라는 행렬을 가지고 선형 변환을 시켜주면 기저 벡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자, 10에서 21로 바뀌게 되고 01에서 -3, 1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저희 부교재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여기 10에서 자, 2,1로 갔죠.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여기 -3,1로 가게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행렬이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해석하자면 기존 벡터 공간에 여기 1,1이라는 이 벡터 있죠? 11이라는 이 벡터를 이런 2-3, 11이라는 행렬로 선형 변환시켜준 결과는 두 개의 기저 벡터를 각각 1, 1배 해서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어요. 벡터 공간이란 무엇이고 선형 변환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행렬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왜 굳이 이해를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데이터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조를 변형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의 변환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의 구조가 있다고 하고 그것들을 변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 점이 찍힌 것들 있죠? 요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X축에 있는 게 키, Y축에 있는 게 몸무게라고 하면은 사람들 100명을 모으면 이런 식으로 뭐 분포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예, 이 키와 몸무게의 분포가 의미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무엇인지 구조에 대해서 해석하고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의 구조적으로 분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은 어떻게 정의했죠? 자, 이렇게 행과 열을 내적해서 정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요소별 곱 같은 것도 있지만 표준적인 곱셈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적을 이용한 행렬 곱을 왜 표준으로 간주해야 될까? 하나는 내적에 대한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관계를 행벡터와 열벡터로 정립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을 이용한 행렬 곱의 정의가 선형 변환으로서 행렬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각각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내적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내적을 이용한 행렬 곱의 정의로 행렬을 벡터 공간의 선형 변환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용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렬 곱의 정의와 그리고 그 당위성, 마지막으로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